자, 뭐 CPI, PPI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윤정도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기존에 뭐 우리가 CPI, PPI 뭐 자주 들여다봤었고 실질적으로 그 CPI, PPI를 들여다봐야 될 시점은 21년도였고 21년도 이후에 22년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이제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해석 부분이 윤정도는 뭐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한 시장의 강세 그 부분의 수익 범위를 우리는 만끽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시장은 강한 거예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약한 겁니까 이게? 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지금 2022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 29% 올라와 있고요. 물론 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를 넘긴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작년 10월 말 기준에서의 저점을 찍고 돌리는 흐름 가운데 올해 초에 잠깐 휘청거림이 있었고 또 4월 달에 휘청거림이 있었더라도 결국은 20% 올랐어요. 그 20%의 랠리가 작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석 부분이 분분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시장이 뭐 진짜 뭐 폭락이 나와서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쓰는 내용하고 지금은 시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증시 부양책 수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도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과의 이격이 발생돼 있는데 그 이격 부분이 발생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디커플링은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변동률에 대한 이격 범위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그 이후의 흐름인 거고,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는 3,000포인트 수준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4,000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고점을 넘기고도 또 추가적으로 폭등 랠리가 나온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그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랠리를 지금 신규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이제 연동성이 기존에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격이 좀 많이 발생됐을 뿐이다. 그 이격은 천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월등히 삼성전자가 월등히 시가총액 비중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흐름들 놓고 보시면은 뭐 CPI, PPI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합니다. 뭐 누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결론은 시장이 강하잖아. 결론은 시장이 강한데 뭔 자꾸 무슨 뭐 금리를 이번에 뭐 CPI가 예상을 부합해서 금리를 내리면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윤정도는 올해 금리 안 내린다. 내년이 돼서야 내릴 거다. 내년에도 언제 내릴지도 지금 기약도 없다. 그만큼 지표가 좋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뭐 금리 내린다는 얘기가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잖아. 근데 금리를 안 내렸어. 그들의 얘기는 금리를 내려야만 시장에 랠리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리를 안 내렸는데 시장은 계속 랠리야.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찍었죠? 그죠?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찍었죠?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치 지수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어. 그러면 유럽은요? 프랑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죠? 지금 이번에 다 찍은 거 이번에 독일이 사상 최대치 찍었죠? 그 다음에요 니케이는 좀 눌려있지. 근데 니케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그거 얼마를 더 움직인 거야? 30%를 더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하면 지금 4,000포인트 이상이 있는 거예요. 3,300에서 30%면 4,300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이격이 발생돼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고 대만 가권 지수도 매일매일이 신고가 랠리예요. 근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여기다 대놓고 무슨 뭐 CPI, PPI 따지고 앉아 있고. 그 CPI가 뭐니 그러면 그 대답도 못하는 것들이. 응? 그잖아요. 거기에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매번 제가 투덜투덜 대면서 욕하는 게 누구예요? 공중파에 검증도 안 된 기자 출신 젊은 친구 불러다 놓고 걔 맨날 약세론이잖아요. 시장 깨진다, 큰일 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게 거의 뭐 1년 이상이야 이제는. 시장은 결코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HTS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돼요. 콜센터 전화해서 야 윤종두처럼 글로벌 증시 좀 월봉 단위로 좀 먼 기관을 좀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해줘라고. 뭐 유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중동이 어쩌니 다 필요 없고 윤종두 말이 맞는지 한번 내가 진짜 보자 내 눈으로 보자 이렇게. 그럼 다른 애들 아무리 나와서 헛소리를 해도 야 니들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맨날 나와서 데일리 시황을 얘기해야 되니까 니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야 뭔 그냥 정보의 홍수 시대가 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니 그냥 누워서 그냥 떡 먹기네. 예?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국내 증시의 흐름도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연동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 증시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항생입니까? 항생은 국가도 아니잖아 이제는. 완전히 예전에는 이제 항생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 반환되고 나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누가 브릭스 시장 자기들끼리 이름도 만들었잖아. 브릭스 시장이라고. 세상 어느 곳에서 브릭스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데가 어디서 세상에 없단 말이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애들도 쳐다도 보지 마시고 테슬라 같은 애들도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준 잡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놓고 설명을 해야 시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막말로 개뿔이나 무슨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YC 같은 애들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어떤 애, 테마가 어떤 애, 뭐가 어떤 애, 그 얘기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바이든 후보죠. 그 당시 바이든 후보가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전기차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20배 올라온 거지. 저점 대비해서 요 20년도의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20배. 그리고 그 앞전 19년 대비해서는 뭐 몇 배야? 30배, 40배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와서 1조 2천억 달러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누굴 보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 MS, 2위 애플, 3위 엔비디아, 4위 알파벳, 5위 아마존, 사우디 아람코, 7위가 메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9위가 TSMC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I 기반 갖고 있는 거는 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7종목이 AI입니다. 그 시가총액 규모가 말씀드린 테슬라처럼 사상 최대치 찍었을 때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 아닌 3조 달러를 넘기는 MS부터 3조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애플부터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누가 견인하고 있는지, 지금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MS나 이런 쪽의 흐름들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MS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돌파 임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지금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수준 돌파 임박.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꼬리 빼고 나면은 실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와 있는. 그 다음 시가총액 4위 알파벳. 꼬리 빼면 사상 최대치. 아마존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17%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16% 장중.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고. 이들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TSMC는 어떻게 되세요? TSMC도 마찬가지. 예? 아니 어디 TSMC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옵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이라고 제가 얼마 전까지 설명을 했어요. 아니 다시 저도 공부 또 한 거야. 삼성전자 시가총액 수준이었어요. TSMC가.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2배가 돼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뭐 아주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을 유튜브에서 그리고 케이블에서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근데 제 주장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인터넷 기반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진짜 뭐 찌라시라는 그런 표현, 찌라시가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는 설명드렸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있다니까요. 증권가의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그 코멘트들을 모아서 지금처럼 전산으로 또 메신저로 이렇게 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실질 자문사, 운영사, 그다음에 그 증권사 이런 쪽으로 그런 자료들을 주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 내용을 그걸 찌라시라고 표현하면서 그 정보를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메신저로 다 뿌리거든요. 저한테도 와요. 증권사 스몰캡 모임에서도 오고 뭐 증권사 직원들 모임에서도 오고 뭐 그 모임 친구들이 이제 방송 나가게 되면 뭐 방송국에 이제 정상적인 메이저 업체들 무슨 팍스, 서경, 이데일 이런 애들 말고 실질 메이저 업체들 한경, 매경 이제는 뭐 MTN도 메이저로 올라서 있잖아요. 또 뭐 이터가 더 어설픈 뭐 그런 기준의 그 업체들의 실질적인 아나운서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제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요. 많이 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삼성전자 얘기도 저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거는 찌라시라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 그 정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의 HBM3 5세대 부분에 대한 12단 12단 제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2분기에 만들어서 출하를 해서 납품을 할 거야. 양산을 할 거야. 양산을 할 거야부터 이제 그 내용과 함께 또 한 가지는 HBM이라는 단어. 지금 하이닉스가 쓰는 쪽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HBM이라고 쓰지 않고 다른 쪽에 고사양 제품 만들 거야. 고사양 제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술력을 더 집중해서 나는 뭐 모델명을 바꿀 거야. 엔비디아 모델명과 AMD의 모델명이 다른 것처럼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TSMC 대만의 지진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하청 업체에 대한 다변화 부분. 지금 TSMC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납품을 한다면 그 물량하고 해서 이제 어찌됐건 TSMC가 조립하는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다변화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의 기준. 결론은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결론은 삼성전자의 지금 기준은 납품을 한다 못한다의 기준에 이번에 뭐
문제가 발생돼서 납품을 못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돼서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기준에서 그 코멘트가 뭐 삼성 물량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얘기는 나오겠죠. 그럼 그때 대해서 5대 5잖아요. 5대 5인데 그때 돼서 이제 결국은 납품 뭐 안 하게 됐든 못 하게 됐든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 얘기하면 돼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메이저들이 먼저 알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공격적인 매도로 형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외국인은 380만 주 매도했는데 기관은 180만 주 매수했어요. 그럼 기관은 바보야? 또 외국인들이 5월 7일 날 730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370만 주 매도했어요. 그러면 그때 730만 주 사고 그 다음날 150만 주 산 외국인들은 정보력이 없는 건가? 목요일 이후에 주가가 눌려져 있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그냥 몇몇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지 신경 쓸 만한 내용 아니에요. 뭐 납품을 하네 못하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HBM3 12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올해 안으로 양산하겠다, 양산해서 납품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서두르고 있고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컨콜에서는 뭐 내년에 납품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컨콜에서는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식 기사화 됐었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하이닉스의 주가가 충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2단이 올해 납품이 안 되더라도 일단 8단 가지고도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고 공급이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거는 벌써 다 끝났고 내년 것도 지금 뭐 만드는 족속 다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이제 증권사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대략적으로 매출의 20%, D램의 20% 정도를 차지할 거다. 다만 이제 영업 마진의 4, 50% 수준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진 고사양 제품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리고 이제 그 실적하고 연결을 시켜서 놓고 왔을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한미반도체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우리의 주력주였고 지금 오늘도 뭐 매수 사인을 나갔고 그런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평가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삼성전자는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고평가를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조금 잘못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PBR이 1배를 넘으면 무조건 고평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도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할인 요인이 있어도 결론은 삼성전자의 PBR 1.5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PBR 1.5배에 대해서 뭐 고평가라는 인식 자체 가지신다는 게 무리가 있고 PER 부분의 12개월 PER이 13.7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부분 굉장히 급격히 상향될 수 있다. 굉장히 급격히 상향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준에 50조 원까지 영업이익 부분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아 엔비디아하고 뭔가 안 맞는다. 삐걱된다. 하이닉스 방식으로 쓰라고 한다. 근데 그걸 뭐 삼성전자 못 맞추고 있다. 별의별 얘기. 전혀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위치다. 그다음에 수급 범위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급 범위에 있어서 3월 한 달에 들어온 것만 5조가 넘어요. 1% 넘게 들었어요. 3월 한 달에만 5조가 넘게 1% 넘게 외국인하고 대주 지분이 지금 90% 수준이에요. 유통 물량도 없죠. 그러니까 89%일 때 1%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88%대일 때 1% 들어와서 89%대가 된 거야. 근데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튀어나와야죠. 물량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HBM에서 엔비디아하고의 협업 부분이 좀 딜레이 된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D램 그리고 랜드발 또 엔비디아 이외의 업체에 대한 AMD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HBM 납품 이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는 충분하게 신고가 랠리의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 타당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빠르게 꼭 HBM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하고는 달라요. 얘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안 떴나요? 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봤어요. 늦게 봤는데 지금 접속을 아이고 안 해주고 계시는구나. 일단은 하여간에 그 HPSP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HPSP도 조금 이따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순차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기준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제 이번 달에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범위 가져가고 22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3일 개장 전에 22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 보고 비율은 5대 5까지로 삼성전자를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막상 5대 5로 딱 넘길 때 이거 한 방에 어떻게 넘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미리 다 지금 설정을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SK 하이닉스 부분이 되는데 SK 하이닉스 부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일단은 비중을 뭐 급격히 줄여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삼성전자와의 기준에서 하이닉스 부분, 삼성전자 부분에 삼성전자의 무게감을 조금 더 병행을 하자.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이 이제부터는 더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야 그 이후부터 해서 뭐 실적 발표 수순이 다 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9조 영업이익에서 멈춰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개선폭 전망치가 8조 1천억에서부터 가파르게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됐었잖아요. 근데 19조 1천억에서 딱 멈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보고서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새로운 내용들이 없거든요, 지금. 지금 5월 달 들어서 보고서 2개죠. 이제 이게 5월 말부터 해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전망치 나오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즈음부터 실적 발표 이후까지 해서 또 와장창 또 나올 거예요. 우르르 나올 거예요, 우르르. 그때 이제 이 목표치가 상향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 왜 얘는 계속 HBM 관련 보고서들을 계속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이 현대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보시면 수급이 어때요? 들어와 있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 수급 계속 누적적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해서는 더더욱 삼성전자 쪽의 눌림목의 흐름에 일부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지 어쨌든 수급 개선폭이 월요일부터 계속 나와줬어요. 목요일까지 금요일부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수급은 앞전 고점을 넘기는 19만 1,40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더 강도 있게 거래량 자체도 500만 주가 아니라 700만 주 이렇게 거래 대금을 충분하게 실어주면서 추세 강화가 나와주는 모습이 더 확장돼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일단 이렇게 해서 주력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주다 보니 월등하게 지금 시세 부분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닉스가 45% 비중인데 이렇게 움직여 주다 보니 오늘 하이닉스 그 수익률만 가지고 가도 전체 포트에서 그럼 11월 포트 기준에서도 수익률이 이제는 54% 이렇게 될 거고 또 2월 포트 기준에서도 3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5월 달 포트 기준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45% 비중인데 4%대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 2% 그러면 시장은 2%대인데 계좌 수익은 한 4%대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도 이걸 가지고도 그런 수익이 나와요. 이 포트 가지고도 누구나가 손가락질하고 못 갈 것 같고 5월 말 4월 말에 야 무슨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주나 아우 나쁜 윤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주는 거는 이렇게 계좌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범위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잘 꾸려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 하여간에 무게감을 더 줄 거다. 반반씩 이제 바꿔 나갈 거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다시 뭐 하이닉스를 채울지 삼성전자로 더 월등하게 비율을 넘길지 그 부분은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놓고 보면 뭐 크게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은 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현대차 부분도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1월 말, 그러니까 2월 뭐 본격적으로 해서 또 4월 달에도 그렇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거래가 이제 정체인 거죠. 수급은 뭐 조금 들어오든 말든 거래가 이제 정체인 상태에서 26만 1,000원 대비 지금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5.3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정해져 있어요. 뭐 맨날 뭐 남 얘기하는 것도 매번 그런데 맨날 보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황금 대바닥주 단어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황금 대바닥주. 응? 걔도 뭐 주식한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주식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저기 뭐야 저 기획부동산 친구가 기획부동산 대표 운전기사였는데 친구가 휴가 가면서 지가 대신 운전하다가 기획부동산 대표가 뭐 주식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한국경제TV에 우연찮게 출연할 계기가 돼서 전문가 활동하겠다고 그게 스타트인 친구란 말이에요. 황금 대바닥주입니다. 그 황금 대바닥주를 지금 이 장에 항상 강세장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항상 보면 이제 뭐 요즘 조선주가 어떻게 얼마큼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조선주, 또 건설주, 그냥 뭐 저 밑에 그냥 시궁창에 박혀 있는 애들. 또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완성차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세게 잡아주고 움직여 줄 때 그때 자동차 소부장을 보면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부장이 원체 저평가고 저평가인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매수 안 들어오니까 못 움직이는데 그걸 황금 대바닥 준다고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말 그대로 신고가가 나와주는 IT 쪽은 뭐 벌써 이미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까지 해서 이 기준 그 이외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스페타 시세 새로운 신고가 랠리 그리고 전력 기기 쪽으로의 또 순환성이 아니죠. 순환성이 아니에요. 그쪽의 실질적인 실적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입되고 있는 강력한 수급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황금 대바닥 줍니다. 안 돼요. 우리 종목은 전부 지금 신고가 종목이야.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꺾이면은 다 같이 무너질 종목이고 그리고 시장이 꺾여도 우선순위로 걔네가 내려가진 않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한국전력은 말 그대로 메이저들이 속단편으로 때려샀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쪽은 천천히 밀려. 왜요? 메이저가 때려사서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원체 커 있는 상태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품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 상품의 환매가 나오기 전까지. 환매는 거의 바닥에서 환매가 나오지 고점에서 환매가 안 나와요. 리먼이 터져서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그 이하로 깨져 내려가야 거기서 숨을 못 쉬는 구간에서 환매가 나오는 거지 초기 단계에 환매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돈 더 들어와. 그래서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에코프로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천천히 빠져요. 결국은 다 빠지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쇠비캠, 성일아이텍, 무슨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이런 애들 곤두박질 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응? 결론적으로 강한 쪽에 시장을 견인해 왔던 친구들이 계속 견인을 한다는 거고, 그 업황이 깨지지 않는 한 시장 지수는 그들이 계속 끌고 간다.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곁다리인 거죠. 사실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애들은 아니. 코스닥 시장은 저는 무시하니까 코스닥 시장 지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유가증권 시장의 시장 지수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도 견인하는 쪽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건설주가 견인합니까? 통신주가 견인합니까? 자동차주가 견인합니까? 철강주가 견인합니까? 뭐가 견인?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은 말 그대로 황금 대바닥주야. 얘네가 견인하는 거죠. 실적을 바탕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수급이 이제는 좀 정체 상태가 돼야 돼요. 어제 오늘 정거래일과 오늘 조금 더 수급이 매도가 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근데 지금 누적적인 11월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규모 대비해서 또 평균 단가 대비해서 과도하다. 그럼 우리가 5%의 비중이라면은 충분히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잡아주고 있으니 수익은 하이닉스에서 다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보시면 14일까지의 누적 수익 범위에 삼성전자가 오늘 뭐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보합으로 0.1 보합. 그럼 얘 수익 전월 대비해서 1% 그대로 유지야. 무슨 뭐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해봐야 그럼 주가가 밀려 있든가. 전혀 4월 말 대비해서 오히려 1% 강세.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4%의 강세잖아요. 그죠? 그럼 하이닉스가 4%의 강세를 띄워주다 보니 결론적으로 계좌 수익은 월등해지는 거고, 현대차 강보합이고, KB금융 오늘 다시 8만 원대 위쪽으로 또 탄력을 줬고, 꼬리는 또 달렸지만은 1.76%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한국전력 약보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미만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고. 그러면 결론은 한국전력이 문제가 돼서 무지하게 고점 대비 또 두들겨 맞고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5% 비중의 저 손실 범위는 나머지 포트에서 다 커버를 해준다.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럼 유지해서 대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여기서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으면.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사상 최대치 실적에 육박해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20조 원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벌써 이미 5월 달까지 전망치가 19조예요. 이 수순이라면은 20조 넘긴다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30조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업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얘네 둘이 업이 못 되고 흐지부지 되거나 저게 정점이어서 실적이 꺾인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붕괴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려면 실질 금리 인하가 있어야 돼요. 실질 금리 인하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부양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 사상 최대치 실적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 왜 저평가 상태에서 못 움직여요? 아니 막말로 솔직히 뭘 못 움직여?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고 신고가 대비해서 눌림폭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다음 KB금융. 그걸 윤정도 말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메이저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메이저들의 수급 전부 IT, 자동차, KB금융. 삼성전자와 기아가 안 보여요. 걔네들은 외국인만 때려샀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은 판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쌍끌이로 안 잡힐 뿐이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현대차, KB금융, 삼성전자가 없어요. 얘기했잖아. 3월 한 달에만 5조를 샀다고. 하이닉스도 없어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다시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고 있다고. 거기에 7월 이후, 작년 7월 이후에 KB금융의 흐름까지도. 그러니까 자동차, IT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KB금융, 한국전력 이게 우리나라 현재 업종군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누구?
메이저들 누구?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예?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점들을 좀 해석을 좀 잘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마지막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급 정체란 말이에요. 수급 정체이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뭐 눌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5% 비중 가져가면서 신고가의 기준을 놓고 본다. 정책주거든요. 정책주의 기준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예?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긴 했지만은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금 당장 기준에 이제 폴란드도 이제 뭐 집권당이 바뀌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메이저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 소수 의견 나와 있는 거. 아 이거 폴란드에서 지급 불이행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근데 그거 그 위험 리스크를 안고 서로 수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 그걸 알고도 메이저들이 들어온 거고 그러고 나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소수 의견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씩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차익 실현 했잖아요. 24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21만 원에 재편입 들어가 있는 상태고 됐죠. 응?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뭐 손바뀜인데 손바뀜 수급을 밑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돌렸고 정거래일과 오늘은 일단은 꼬리 달고 잘 돌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월요일 화요일 기준에 예?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월요일이겠네요. 그죠? 금요일 월요일 기준에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LS 일렉트릭이나 이제 대한전선 기준에서의 흐름 그 흐름에 저는 HD 현대일렉이 가장 먼저 움직일 줄 알았어요. 뭐 누적 수급 범위도 그렇고. 근데 아쉽게도 대한전선이 월요일날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날 슈팅 나오면서 주봉에서 요 흐름이잖아요. 요 흐름. 다 이렇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전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LS전선. 요 흐름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 그리고 현대일렉도 넘겨야 되는 위치인데 아쉽게도 가장 늦은 상태 되어버렸어요. 누가 먼저니라고 하는 범위에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쫙 뻗어 올라간다. 그럼 뭐 땡큐 하죠. 5천억 앞전에도 5천억에 거래되면 하루에 터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려면 강력한 그 어떤 그 이슈가 있어야죠. 뭐 수주 이슈가 있든 뭐 MSCI 편입 부분을 그걸 좀 명분으로 움직여 주길 바랬어요. 뭐 개장 초에 엔캠이나 LNF는 그 이슈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탄력을 꽤 줬었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뭐 현대 일렉트릭은 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최근 흐름 계속 보시면 순차적으로 서로가 순환성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그다음 뭐 현대 일렉트릭 그게 내일이냐 아니면 뭐 다음 주 초반일 거냐 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움직임은 뭐 같이 가지고 갔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범위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유리한 게 HD 현대 일렉이에요. 3년간 30%의 누적 수급 매집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국 기관 쌍끌이 수급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기관이 한 뭐 10% 이상 매도지만은 외국인이 15% 이상의 매수를 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면은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의 9조 원대의 또 전력기기 업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대장주로서의 위치 위상 흐름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도 좀 기간의 매도가 많고 좀 꼬여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요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그 2021, 01월 021부터 해서 누적적으로 보시면 1000만 주가 넘죠. 3,600만 주짜리에 이게 지금 30%가 넘는 매집이 돼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연기금의 지분이 형성돼 있고 투신의 지분이 형성돼 있고 외국인들 또한 기관들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판 게 금융투자 사모펀드인데 금융투자는 ETF 상품이나 이런 쪽 해치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건 돈이 계속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ETF 상품의 흥행도 성공이 되겠죠.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가총액이 가장 큰 HD 현대일렉에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관들 쪽의 수급이 보강될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2023 10월 10일 이후에 누적 보시면 기관이 무지 팔았잖아요. 그게 다 연기금이 판 거예요. 230만 주. 180만 주 남아있죠. 저 다 장내 매수였거든. 장내 매수였는데 180만 주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저 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위탁 운영받은 자산에 대해서 단기 급등이 나오니 차익 실현한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 다시 운영하게 돈 주세요. 운영 잘했네. 돈 줄게 운영해봐. 그럼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또 산단 말이지. 왜? 시가총액 대형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에요. 극히. 또 거래되고 수반돼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하여간 오늘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수고로 내심. MSCI 지수 편입된 기준의 그 흐름을 이슈로 해서 갭상승이 이수 페타시스만큼 좀 강하게 나와줘서 음봉으로 밀리지 말고 강력하게 시세를 좀 뿜어내 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에서 그래도 뭐 강박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뭐 의미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내일 기준까지는 조금 마음을 비워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뭐 전체 5% 비중이니까 추세 매매 그대로 가져가는데 메타방의 경우는 일단은 어찌됐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을 놓쳤잖아요. 1조 5천억 터지고 상한가까지 다 올라왔다가 이제 꼬리들 달았지만 이수페타시스도 1조는 못 넘겼지만 9,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형성한 종목이 됐단 말이에요. 뭐 하이닉스 동시효과 물량 때문에 3위로 거래대금 3위로 눌려져 있긴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함께 들여다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가 둔화되어 있을 때는 뭐 절반의 현금화, 재편입 그 부분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의 이동 그것도 고려를 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 원체 강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옮겨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었겠죠. 병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매매를 또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기준에 외국인들 물량이 163만 주 정도. 24년도 3월로 기준을 잡을게요. 24년도 올해 들어서만 그렇게 해서 5% 이상의 올해 들어서만의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금 25% 25만 주 하면은 합산하면은 170만 주니까 뭐 거의 뭐 6%에 달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당겨진 흐름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LS 일렉트릭보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더 안정성 있게 보고 그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가볍게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계속 갖고 온 건데 하여간은 뭐 얘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 방안에서는 다 같이 행복한 거고 메타방만 월요일에 대한전선 일봉으로 볼까요? 월요일에 대한전선
목요일에 LS 일렉 그 흐름에 현대일렉트릭만 바보같이 못 가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건데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6.7% 밀려 있는 거, 눌려 있는 거예요. 응? 저건 뭐 툭 건들면 전거래일 대비해서 7에서 15% 사이의 변동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니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또 얘만 못 가는 것 같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면은 좋은 결과물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전선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매도 매수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엇박자의 흐름도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얘도 지금 누적 수급이 만만치는 않아요. 3조 5천억짜리 기준에서 3조 5천억짜리 기준에서 최근에 수급 범위를 놓고 본다면은 4월 24일부터 봐야 될까요? 4월 24일 주식 수요 1억 8,600만 주. 그러면 지금 800만 주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으니까 작지 않죠. 800만 주의 기준이면은 4%가 넘는 물량이 빼앗겨진 거예요. 물론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LS 일렉트릭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누적 수급 범위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칭찬을 한 게 뭐예요? 기관 쪽에서 고르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기관 쪽에 고르게 매수 들어오고 있죠. 긍정적으로. 자,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는 재룡 전기. 예? 재룡 전기. 여기도 나중에 한번 수급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정도 수급이 아니라 손바뀜 수급까지 있어요. 응? 재룡 전기. 다만 3거래일째 지금 매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하게 공격적인 흐름이 나올 때 좀 재차 강도 있는 매수 강도를 잡아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한미 반도체 기준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급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잘라달라고 한 거예요. 요 기준에 있어서 그 앞전의 흐름들이 예를 들면은 이수베타시스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차트 다 잘라서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이 그 수급 논리로만 단순하게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이수베타시스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근데 오늘 하루에만 250만 주 대략 4%에 가까운 그런 매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올해부터 먼저 따지게 보면은 250만 주면 여기다 250만 주가 얼마예요? 640만 주입니다. 올해만 10% 매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월부터 4달 만에 10%의 매수를 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쪽보다는 유동 물량이 많아요. 그래도 10% 매수를 했다. 거기에 매수 평균 단가가 37,000원 대비 이제 훅 올라오겠죠. 오늘 거래까지 다 포함하면. 응?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른 매수자와 함께 들어온 수급. 마찬가지로 작년 9월 12일부터로 따지면 지금 900만 주 넘게 들어온 거예요. 920만 주 이상. 920만 주. 15%. 와우. 15%가 평균 단가가 34,000원 좀 더 높아져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면은 10에서 15% 50% 이상 더블이라고 얘기했죠. 50% 이상 더블. 그러면 50% 이상이면은 그것만 51,000원이야. 오늘 넘겼죠, 5만 원을. 그것만 해도 50%에서 더블의 중간 기착 지점을 뭐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6만 원 수준까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목표 주가를 높여드리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요 계산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7만 원까지
7만 원 해봐야 뭐 하루 또 오버슈팅 나오면 내일 쉬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수는 좀 쉬어가더라도 가져가는 그 전략 기준에서 설정을 할 거고,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과하게 3% 이상 밀리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모색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YC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급이 여전히 들어옵니다. 야, 대단해요. 여전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 정도의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장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아름 가격 반발력이 아름 나와 있는데 요거 갖고 모자르고 수급도 개선되고 거래 터지면서 주가 추이 추세를 바꿔놓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도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18%의 외국이간 매집 범위가 좀 퇴색됐어요. 이번에 조정 나오면서. 근데 유통기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APR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주고 신규 상장 이후에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물량 얼마 안 뺏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꽤 많이 물량을 뺏긴 상태예요. 꽤 많이. 그래서 요 APR도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좀 공격적인 매매 사인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수급 해석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일요일 날 자료를 올려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재편입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오늘 뭐 출렁했어요. 출렁했는데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자사주 매입 부분 뭐 진행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최근의 기류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익 소각을 하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처럼 엔소프트도 충분히 이익 소각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L 만도도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뭐 굳이 어렵게 뭐 막 정리할 이유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질문 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한글과 컴퓨터.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는 이거 2개 잘라달라 그랬어요. 어느 거? 종목 검색에서 외국인 기간 순매수 순위 범위의 이수 페타시스 매직 그 기간 규모 기간 그 부분 확인해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VVIP방 다 공지사항 넣어드리고 또 문자 발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나서 문자가 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뭐 이렇게가 주력이잖아요. 삼성전자 78,200원 편입, 하이닉스 193,000원 당연히 편입, 그리고 현대차 247,000원 당연히 편입,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81,000원 편입,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편입 설정. 그렇게 해서 주력의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 편입 설정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주도주 현대차하고 같이 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 위주로 일단 형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만도도 수급 들어와서 슈팅 나온 이후에 그 수급이 빠져나간 건 없어요. HD 현대일렉도 일단은 뭐 오늘 약보합으로 끝난 게 또 아쉽긴 합니다만 25만 6천 원이면 가격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기준에서 이제 초대박인 거죠. 19만 7,100원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대한전선도 다시금 고점 18,900원 요 흐름을 넘기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넘길 수 있는. 그래서 고점이 이제 18,800원이었는데 대한전선도 수급이 오늘 뭐 프로그램에서 100만 주 0.5%또 기관의 매수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이 확장된 거죠. 우리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잡아드리고 화요일 날 재편입 기준 설정이 잘 제대로 잡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죠.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지금 7만 원 살짝 넘겼다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꼬리가 좀 많이 아쉬운. 근데 수급은 일단 한미반도체도 유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장초 규모보다는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어휴 이스페다시스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수급이 하루에 4%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하게 다음 슈팅이 분명히 나올 거다. 내일 당장 나오면 뭐 좋긴 한데 내일 만약에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내일부터 해서 잠시 쉬어가더라도 충분하게 고점 넘길 수 있는 그런 수급 그다음에 그런 흐름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NC소프트 21만 5,500원 그리고 YC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차익 실현 범위를 오늘 설정을 못 해드렸어요. 다른 거 이렇게 보는 사이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3만 원이면 1조 미만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대처하시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스트리밍 방송까지 다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부분 오늘도 뭐 짧게 한다고 했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황을 해드린 거잖아요. 결론은 시장 상황을 막연히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스타트다. 우리나라는 올라갈 자리가 너무너무 많다. 이러한 부분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메인 화면에 오늘 이 마감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이스페타시스를 넣을까 했는데 마감 포트폴리오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데 오늘도 뭐 신규 한 분 가입을 또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메타방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자신감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무리수 두지 않고 원금만 잘 지켜놓고 있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원 전선 또 오늘 LS 일렉트릭 또 그 이상의 변동률의 종목군들은 항상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타방에 계신 분들도 너무 소침해하실 필요 없고 충분하게 개장 초에 좀 어느 날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제 개구리 움츠려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팡 튀어 오르는 것처럼 딱 그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뛰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내일 기준에 개장 초에 이수베타시스 같은 또 월요일 날에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 있으면 빠르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제 빠르게 옮긴다 하면은 그때는 빠르게 또 쫓아와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 대처해 나가자.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가지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채팅방도 좀 우리 쉽지 않겠지만 뭐 작업들 하시면서 뭐 채팅방 보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HPSP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HPSP의 경우에는 기간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네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도 주가 올랐다. 뭐 기간 쪽이 기준이 되겠죠. 거래대금이 막판에 조금 형성이 됐어요. 요게 이제 내일 기준에 거래를 더 터트리고 돌릴 수 있겠느냐. 좀 낙폭은 과도하게 내려왔지만은 이게 이제 수급이 손바뀜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었는데 행사 물량이 출하가 됐든 어떤 쪽이든 상관없어요. 개인들이 이제 계속 좀 떠안았던 부분들이 좀 극심했는데 일단은 저 추이 추세가 살아나려면 주봉상의 거래가 한 템포 더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오늘 거래 수준 500만 주는 오늘 480만 주 터졌잖아요. 뭐 이 거래가 또 터져야 된다라는 거지. 최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저쪽에서는 안 하는 거야? 뭐 모든 걸 하나하나 진짜 참 녹화는 돼 있으니까 녹화 방송 보시면 되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접속이 끊겨졌는데 언제 끊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접속 인원이 뭐 끊긴 지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접속 인원이 계속 이제 좀 점진적으로 줄어드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방송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속이 끊겼다고 그러네요. 일단 녹화해놨으니까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